자, 2.7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 값, 키,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이고 그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 값 혹은 키, 밸류의 형태를 띤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이 바로 객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키는 문자열 또는 심벌이고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심벌 타입을 4강에서 한번 배웠던 것 같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심벌 타입이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미리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객체의 프로퍼티가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과 심벌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 보았어요. 자, 키는 속성 혹은 프로퍼티 라고도 하며 밸류는 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콘스트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이런 것들의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예제를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설명을 해보면 데이터의 이름을 붙여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 키워드로 사용했었죠. 그리고 객체는 중복된 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 두 개의 특징도 있다는 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스트 유저는 마찬가지로 new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쪽에서 유저라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러면은 new 유저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로운 식별자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생성자 함수로 객체를 생성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new 유저에 자, 네임은 이렇게 구디인 new 유저에 age는 30 new 유저에 job은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퍼티를 안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new 유저의 객체는 어떻게 출력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객체니까 키밸류 형태의 조합으로 그죠?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편에서 또 배워 보겠지만 여러 가지 또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편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개념 배울 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때 this.name은 John, this.age는 50, this.job은 teacher.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반환값이 없지만 사용자 정의로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것처럼 자, new user 2는 이렇게 new user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진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63번째 줄과 273번째 줄의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환경 와서 마지막 두 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생성한 객체에는 이렇게 값이 잘 들어가 있죠. 빈 객체를 선언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안쪽에 프로퍼티 네임을 전표기법으로 넣어서 name age 잡이라는 프로퍼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생성자 함수를 우리가 커스텀에서 유저라는 걸 만들어서 객체를 선언했죠. 이런 식으로도 했을 때 존 50 티처라는 값이 잘 주입이 돼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위 예시도 생성자를 활용한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자, new 오브젝트, 이것을 사용하여 빈 객체를 생성한 후 전표 기법, 이렇게 점을 찍어서 속성을 지금 추가하고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자, new user라는 객체는 키, 뭐 이름, 값, 키, 밸류, 쌍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대문자 user라는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고 new user를 사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자, 공통된 속성을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왜냐하면 name age 잡이라는 속성을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거죠. 코드를 좀 재활용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객체를 생성하고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여 객체를 정의하고 여러 객체를 생성할 때 코드의 재사용성, 이것을 높이는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 부분까지만 해볼까요? 그래도 리터럴 방식으로 한번 써봐야 되니까. 객체 리터럴, 객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중괄호 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리터럴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객체 데이터에서의 키는 고유하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키의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키 값일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된 값으로 덮어 씌워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const member라는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구디인 age는 30, 잡은 뭐 오피스 워크 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 멤버 출력을 해보면 객체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점 표기법을 써서 이렇게 name도 접근할 수 있고 age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잡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단 여기서 없는 속성을 접근하면 우리가 undefined가 나온다고 저희가 직전 강의들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 표기법 말고도 대괄호 표기법도 우리가 잠깐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원래 이 키값 같은 경우에 혹은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고 빈 값이 이제 스페이스바 이런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괄호 표기법을 사용할 때만 한시적으로 이 문자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도 약간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도 이제 공백을 작성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멤버점 잡이나 멤버에 이렇게 이 키값을 문자열로 받아서 출력하는 거나 같은 값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솔 로그 찍은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같은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nst user a라는 걸 선언을 해서 자, name은 user a 이렇게 해주고 age는 10 젠더는 메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복사해서 자, 유저 b 이렇게 해주시고 나이는 2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젠더가 아니라 이제 brother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형제를 이제 유저 a 이렇게 객체 자체를 할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유저 b 속성을 한번 찍어보면 이제 유저 a의 name 이렇게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자, 유저 b에 점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이 brother를 그냥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저 a라는 객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대괄호 표기법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rother에 저 age를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저 b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brother에 점 해서 어떤 걸 접근할 수 있죠? 젠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유저 b에 brother는 유저 a를 바라볼 거고 유저 a에는 젠더가 지금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유저 a라고 당연히 출력이 되겠고 자, 여기 유저 b의 brother는 저 객체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유저 b의 brother의 age니까 이 부분은 이제 10이 나올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유저 b의 brother의 젠더니까 여기는 메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봐도 되고 하나 더 만들어서 const family 이렇게 해서 배열로 저 각각의 객체를 하나하나 요소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패밀리를 한번 찍어보면 각각의 객체가 배열로 출력이 될 거고 자, 요소 하나하나를 찍어보면 이 패밀리의 0번째 인덱싱에는 유저 A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때 유저 A에는 뭐가 있죠? 젠더를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패밀리의 첫 번째 요소에 이렇게 대괄호 표기법으로 name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뭔가 이제 유저 b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메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고 이번 시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새로 고치면서 한번 보면은 값이 다 잘 출력이 됐죠. 아래쪽에 패밀리를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객체에 대한 유저 A와 유저 B 객체가 잘 들어가 있고 브라더 안에는 또 유저 A가 잘 주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한 값들이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객체 리터럴 방식도 배열 리터럴 방식과 마찬가지로 객체를 만드는 방식을 중괄호 라는 기호를 통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리터럴 방식으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참조 타입에 대한 객체와 배열과 객체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자료형 타입에 대해서 그 마지막 참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앞선 강의에 이어서 기본적인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조금 심화되는 기초이지만 심화되는 학습에서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한번 통해서 타입과 식별자, 변수, 그리고 상수 이런 개념들을 차곡차곡 잘 다지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